무아 공과 무아에 대하여. 이 길을 가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아 공과 무아이다. 또한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경험으로 체득하는 자신 자체가 무아 공과 무아임을 알게도 된다. 이런 무아 공과 무아는 애당초 각자의 언어이며 각자마다 깨친 유형에 따라 정의가 달라질 수 있기에 서로가 공유하고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물론 무아 공과 무아에 대한 언어의 개념 정립이 중요하지만 소위 깨쳤다고 하는 사람들의 고집은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이며 굳이 서로의 기본 언어 개념까지 맞추기에는 피곤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가끔씩 스스로가 언어에 대한 의미를 정립하여 점검해 보는 것은 이 길의 방향성과 목적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내가 알고 있는 무아 공성과 무아도 조금씩 변해가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인데 수행자는 끝없이 정진하며 과거의 자신과 작별하는 것이 당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얕은 무아와 공성에 대한 개념은 존재 시스템이 드러난 후의 경우와 존재 시스템이 드러나기 전의 경우에서 개념이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된다. 따라서 나는 여기에서는 존재 시스템이 드러나기 이전에 무아 공성과 무아에 대한 글은 쓰지 않겠다. 즉, 존재 시스템이 드러난 상태에서의 무아 공성과 무아에 대해 쓰고자 한다. 정말로 이것은 각자 주관적인 것이기에 논할 거리도 못되며 이다 싶으면 기억하는 것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면 될 일이다. 일단 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있다는 것의 반대 개념으로 없다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없음은 존재 속에서의 있고 없음의 그 없음인 것이고 존재의 반대 개념인 비존재에서의 본래의 무와는 다르다. 즉 존재 속 무는 그냥 무로 쓸 수 있으며 비존재에서의 무는 본래의 무라고 씀이 적당하다. 그러면 존재 속에서의 무란 무엇인가? 연기되어 생주이멸하듯 나타나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이때 잠시 사라진 상태를 무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존재 속 무는 순환의 과정에서 오는 없음에 불과하게 된다. 모양과 형태만 바꾸어 변할 뿐이지 실로 있다 없다를 구분짓는 것은 어렵다. 또한 있다고 하여도 영원하지 않으며 없다고 하여도 아예 없는 것이 아닌 여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존재란 무한한 창조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의 경지와도 같이 물리적으로 유지 확장되어 자신이 신과도 같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 속 무는 존재 시스템이 드러나기 전에는 오직 없음인 상태의 무로만 인식된다. 결국 존재 속 무는 비존재인 본래의 무와 분리되어 본래의 무란 존재 이전의 없음이거나 또는 존재가 온전히 멸한 후의 없음의 상태로서 존재 속 무와는 확연히 다르다. 즉 존재 속 무는 확대 해석하여 보면 유와도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존재 속에서 벌어지는 있고 없음도 존재 속에서의 일이기에 유와 무를 구분할 필요도 없게 된다. 그러면 어떤 뛰어난 수행자는 질문할 것이다. 존재 속 무가 있고 없음의 구분도 없는 것이라면 왜 그 존재를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가 라고 물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존재 속 있고 없음도 존재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며 그 있고 없음의 상태에 더 이상은 미련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없음이 다시 있음으로 순환하는 윤회를 간파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존재 속에서 벌어지는 있음과 없음은 한 세트 한 몸이 되어 일원론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것이 두 개가 아닌 불이인 상태이다. 그러면 공즉 공성은 무엇인가? 이것은 자신뿐만이 아니고 모든 존재하는 것의 공한 성품을 아는 것인데 어찌 보면 불성의 반대 개념에 가깝다. 불성은 존재의 근본 성품으로서 열애장이라고도 하며 본래 청정한 근원적 순수 의식에 가깝다. 반면 공성은 텅 비어 담을 것조차 없으므로 어떤 견해도 드러나지 않으며 근원적 순수 의식조차 담을 수 없다. 즉 불성은 존재와 한 몸이며 공성은 존재의 테두리인 껍질에 가깝다. 따라서 존재 속 있고 없음에서 존재성이 사라져 희박해지면 존재의 껍데기인 가장자리 끝인 공성에 다다르게 되고 그 껍질이 부셔지고 깨어져서 존재 밖으로 나오는 즉 존재 속에서 영원히 소멸되는 상태가 될 때 본래의 무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무아는 무엇인가?
무아는 일단 존재 속에서의 있고 없음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존재 속에서 분별은 사라지고 지켜보는 관찰자만 존재하는 상태이다. 만약 누군가 나의 말을 이해하였다면 무아란 존재 속 상황이며 주관적이다는 것을 알 것이고 논할 필요도 없음을 간파하였을 것이다. 즉, 무아란 존재 속에서 벌어지는 한바탕 소동에 가깝다. 수천 년 동안 선사들은 선방에 앉아서 무아를 이론적으로 정당화시키고 불법을 논리적으로 발전시켰지만 비존재가 드러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존재 속 무아란 존재 속 있고 없음에 지나지 않는다. 존재 속에서 왜 무아가 되려고 하는가? 존재 속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닌 정녕 존재하기 싫거나 존재되기를 거부한다면 존재 속 무아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나처럼 비존재의 길을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 된다. 어느 수행자는 말한다. 점검해보고 알아서 그 길을 가면 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모르는 것보다 알고 가면 더 쉬울 것이다. 그러나 알만으로는 알 수 없는 길이 이 길이다. 직접 자신이 무도 겪어보고 공성도 체험해보고 무아도 체득되어야 한다. 이 길은 체험이 전부가 아니듯 자신의 체험이 없는 알만으로는 높은 깨침은 오지 않는다. 마치 내가 말하는 피존재를 충분히 이해하였다고 하여도 무아 공성을 직접 체험한 수행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게 된다. 반드시 무아 공성과 무아의 과정을 치열하고 온전히 겪은 경우에만 존재 시스템은 드러나고 마침내 비존재도 모습을 드러낸다.